고대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욥 사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은 내가 만들고 복은 내가 구한다. 이 말은 각자의 운명은 모두 자신이 심은 것이라는 깊은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넓은 땅과 같아서 누구나 그 위에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씨앗의 법칙의 핵심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도 씨앗을 심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 결과를 통제하고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씨앗의 법칙에 담긴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법칙들을 통해 당신은 운에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과 성공적인 사업을 쉽게 가꿀 수 있습니다. 신묘한 약과 씨앗은 본질이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둡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만약 씨앗이 기대하는 결과와 맞지 않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물이 필요하다면 재물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베풀어야 합니다.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건강을 얻도록 도와야 합니다. 화목한 부부 관계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화합의 도리를 전해야 합니다. 덕이 있는 자녀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덕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요컨대 오복이 가득한 삶은 모두 씨앗을 심은 결과입니다. 만약 씨앗에 신경 쓰지 않고 마구잡이로 심기만 한다면 땅은 저절로 달콤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모두 써버리는 월급 순삭족이 되지 말고 일부를 씨앗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불균등한 수량에 관하여 봄에 벼 하나를 심으면 가을에 수천 수만 이삭을 거둡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100알의 씨앗이 생겨납니다. 1원을 들여 1만 원을 거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원인으로 큰 결과를 얻는다는 도리를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수박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나중에 많은 큰 수박이 열리고 그 각 과일 안에는 또 무수한 수박씨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며 계속 심고 계속 거둡니다. 예를 들어 응급 환자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길을 잘못 알려준 사람 때문에 10분을 지체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단 하나의 행동, 말 한마디, 심지어 눈빛 하나도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학생을 자신감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까닭 없는 질책 한마디가 아이들의 모든 믿음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하나의 결과를 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원인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전문적으로 심든 자유롭게 심든 본질은 같지만 결과의 수량은 다릅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일을 한데 모으고 함께 협력하여 씨앗을 심음으로써 혼자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결과를 거두도록 돕습니다. 기업에 참여할 때 우리는 개인의 행위에서 집단의 행위로 전환하여 함께 절약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자신의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씨앗의 법칙은 우리에게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모든 씨앗에는 거대한 에너지와 잠재력이 숨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긍정적인 씨앗을 의식적으로 심음으로써 우리는 운명을 주관하고
더 나은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진짜여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씨앗이 진짜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씨앗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를 원한다면 먼저 부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한 다음 씨앗을 심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정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기본 지식을 갖추고 그 다음 규칙을 이해하며 마지막으로 기술을 숙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한 걸음씩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기와 파종의 법칙을 명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무엇을 심어야 무엇을 거둘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 실제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성공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더 진실하고 더 부지런할수록 얻는 성과는 더욱 풍부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 그들이 우리로 인해 이익을 얻게 한다면 우리 자신도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고 번뇌하게 만든다면 결국 우리도 고통과 번뇌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씨앗은 깊이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보통 씨앗이 쉽게 뿌리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동시에 뜨거운 햇볕에 말라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땅속 깊이 심습니다. 삶의 성장 법칙도 부를 축적하는 법칙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실제로는 부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사방에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씨앗을 땅에서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회를 관찰해 보면 선행을 하고도 이름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법칙입니다. 인간 의식의 매 순간은 자신의 행동, 말, 그리고 생각을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유일한 검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선행을 할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자신에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쁜 짓을 했을 때도 감추려 애쓰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만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심어야 나중에 거둘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순간이 봄이고 가을은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내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희생이 따르더라도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결코 같은 계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 않는다면 수확의 계절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의 씨앗 심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특히 경비원, 청소부, 배달원이나 우편 배달부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단 3개월 정도 만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 참석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전보다 우리를 더 존중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방법을 생각할 때 그것은 곧 선한 씨앗을 심고 복을 쌓으며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원인을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적 지연입니다. 이러한 지연의 존재는 종종 우리가 일의 외형과 본질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2008년에 지역 희망 초등학교 건립에 큰 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건들이 서로 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2008년에 부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2년 후에 그 성과를 누린 것입니다. 반면 2009년에 저지른 나쁜 일은 2011년이나 2012년에 회사에 재앙을 가져오거나 심지어 파산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심겨진 씨앗은 즉시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씨앗이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나쁜 씨앗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선 탐욕, 인색함, 이기심 또는 작은 이익을 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전에 심었던 악한 씨앗들을 참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귀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어야 합니다. 항상 씨앗을 지니고 다니다가 복밭을 만나면 즉시 심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감사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생명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복록과 재물, 장수를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 나무, 재물나무, 건강나무, 그리고 부부 화합의 나무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축복은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면 물을 주는 것 외에도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심은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은 우리의 선한 싹이 힘차게 자라도록 돕는 걸음과 같습니다. 거인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항상 먹을 것이 있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으며 부의 진리를 빨리 깨닫기를 남몰래 축복할 수 있습니다. 농부를 볼 때 비바람이 순조롭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기원하십시오. 길 잃은 동물을 볼 때 그들이 곧 안전한 안식처를 찾기를 바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선한 싹의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때 하늘과 땅은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을 실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원망은 선한 싹을 망치는 우박과 같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은 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만났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갓 돋아난 선한 싹의 우박이 쏟아져 그 생기를 잃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은 악한 싹의 걸음을 주어 그것이 더 자라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나 일에서 원망은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자기 자신인 독약과 같습니다. 주변을 관찰해 보십시오. 불평을 일삼는 사람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각자 다른 유형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불평을 선택하든 긍정을 선택하든 모두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분노는 공덕의 숲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은 공덕의 숲과 같고 분노의 불길은 그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 공덕의 숲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칠정 유격이 있어 분노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그 분노가
우리를 탈출한 야수처럼 폭발하게 둔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 화가 날 때 신중을 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양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흙을 고르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흙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작물은 시들어 버립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땅과 같아서 오래되면 경직되고 냉담해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흙을 고르는 법, 즉 잘못을 감히 인정하고 자신을 낮춰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가 완화될 때 생명나무의 뿌리가 비로소 자양분을 얻고 삶의 나무가 푸르르게 자라나 향기를 뽐낼 수 있습니다. 잘못 하나가 고칠 줄 안다면 우리의 미래 전체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태도가 우리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화하며 자비롭고 선량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것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비범한 성취를 위해 자신을 갈고 닦으십시오. 성장의 여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울창한 숲과 탁 트인 초원 중 어느 곳이 씨앗이 싹트기에 더 적합합니까? 대답은 보통 매우 분명합니다.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의 재물, 건강, 그리고 행복의 나무가 힘차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고 정화해야 합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는 것은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잡초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의 잡초를 제거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며 선한 뿌리를 북돋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상적 환경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이 다시 운명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고 그것들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는 환경 보호자의 역할을 맡아 씨앗이 번성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만 비로소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종종 잡초를 뽑고 잡념을 청소하며 과거의 잘못을 수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흙을 고르고 행동을 조절하며 관계를 회복한 후에야 비로소 씨앗을 심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고 베풉니다. 바로 이 꾸준한 노력의 과정이 성공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에게 감히 작별을 고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성장해야 합니다. 공로 앞에서는 겸손하고 책임은 감히 짊어질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씨앗을 심고 풍성한 단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잡초를 뽑는 또 다른 방법은 꿈을 이상으로 바꾸고 이상을 목표로 바꾸며 목표를 행동 계획으로 바꾸어 일상생활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는 길에서 끊임없이 전진하며 겸손하고 남을 위할 줄 알며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인생의 농부이며 행동, 말, 그리고 믿음은 바로 우리가 심는 씨앗입니다. 매일 우리는 미래에 싹 틀 씨앗을 심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건강, 가족, 재산, 그리고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땅과 같고 선한 행동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심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 우리 자신도 좋은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 말, 그리고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심는 씨앗도 온전하지 않고
얻는 결과 또한 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원만한 영혼을 가진 농부가 되어 아름다운 땅에서 자라날 선한 씨앗들을 심어야 합니다. 복밭은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늘은 시간과 법칙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존중하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하여 천시와 지리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땅은 물질과 공간을 상징하므로 우리는 물질적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교묘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또한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지구의 리듬에 순응하여 천시와 지리를 얻어야 합니다. 척은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지도자의 존재는 공평하고 사심 없는 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의 목표를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은 우리의 친척과 조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의 가장 좋은 복받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이든 삶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사람들이든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에서 경험을 얻어 끊임없이 성장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복받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도울 때 영혼도 승화되고 우리의 선한 씨앗도 자양분을 얻습니다. 마침내 재물나무의 꽃은 선행의 물줄기로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내어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삶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입니다. 인생의 지도 위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의 중심에는 항상 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법칙입니다. 먼저 심고 나중에 거둡니다. 하지만 씨앗들은 본질은 같지만 수량과 정도가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직원에 대해 직원이 이익을 얻도록 도우면 당신은 아마도 더 많은 것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직원이 손해를 입으면 당신도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직원과 손익을 따지지 말고 그들이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에 대해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하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진품을 정가해 명확하게 고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재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속임수는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고객이 이익을 얻을 때 우리는 또한 공급업체가 그들의 이익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익을 얻도록 무조건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당사자가 함께 이익을 얻을 때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해 인프라와 공공사업은 모두 국가의 투자 자본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지 영예가 아닙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씨앗을 심었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 우리도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어야 하며 직원, 공급업체,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통일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싹트기 위한 필요 조건은 바로 햇빛과 비와 이슬입니다. 그것은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의 법칙에도 그러한 필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전에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도왔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성공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심은 씨앗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 활성화되고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씨앗은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나 사람은 씨앗의 성장에 필요한 햇빛이나 비와 이슬처럼 그것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직 인연과 조건이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일 삼식은 매일 세 끼 식사를 의미하며 이는 곧 5일 삼성오신, 즉 매일 자신을 3번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날 한 일들을 총결산해야 합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며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이 끊임없는 성찰, 정화, 그리고 파종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성장할 것입니다. 초기 파종을 마친 후 만약 파종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됩니다. 마치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둔 뒤 계속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다음 해에는 아무런 수확도 없을 것과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확에만 집중하고 파종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온전한 순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심을 때만 우리는 끊임없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도울 때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인 파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은 태양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땅의 힘은 산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큰 이익은 마음가짐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거대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이익을 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심겨진 씨앗만이 사람의 마음 속에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그들의 영혼에 뿌리를 내릴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의 열정과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성으로 심을 수 없으며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상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행하여도 공덕을 잃지 않으며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선한 일을 할 때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자신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누구를 도왔는지, 어떤 조로고이 또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계속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본분으로 여기십시오. 보시의 가장 높은 경지는 삼륜체공입니다. 무아, 즉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인, 즉 도움을 받는 사람의 형상을 버리며 무물, 즉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선한 마음을 지키고 자연에 순응하며 묵묵히 사람을 돕고 이름을 구하지 않고 선을 행하여 보시와 공양이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주신 7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그러
첫째는 안시, 즉 어질고 맑은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면시, 즉 즐겁고 긍정적이며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시, 즉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며 동시에 실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넷째는 언시, 즉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심시, 즉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상시, 즉 다른 사람에게 잠자리를 기꺼이 양보하는 것으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곱째는 사시, 즉 넓은 마음으로 문을 열어 손님을 맞이하고 방문하는 사람을 기꺼이 접대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7가지 보시는 물질이나 외부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으며 우리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7가지 보시를 삶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끝없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성공적으로 심었다면 100%의 믿음, 100%의 노력, 100%의 기쁨을 쏟고 100%의 책임을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100%의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운에 기댈 필요 없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고 자신의 운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의 규칙들을 따라 실천하기만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규칙들은 사람 안의 유전자와 같습니다. 유전자가 원만하면 우리는 원만함을 이룰 것이고 유전자가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씨앗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결과는 우리 자신의 파종에서 비롯되고 모든 비극적인 결말 또한 우리 자신이 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야만 우리 자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원만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곧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의 법칙은 농업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원만한 씨앗을 배양하는 것, 둘째는 복밭을 찾는 것, 셋째는 넓은 마음으로 심는 것, 넷째는 명상하며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는 바라거나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4가지 경작 단계를 결합한 씨앗의 법칙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와 원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분이여,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면 공감의 의미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선한 인연을 심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선한 씨앗을 심어 일찍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원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십시오. 기쁘게 공유하고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려 그 공덕이 무량하시기를 빕니다.